복실이의 오른쪽 목에 난 종기는 한참이 되었는데도 좀처럼 아물 줄 모른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보기 싫게 나와 있는 피고름을 물티슈로 꾹꾹 눌러 닦아준다. 그럴 때마다 퍼지는 비릿한 냄새. 그렇게 상처가 나면 이제는 털도 잘 나질 않는다. 건강했을 때는 이름처럼 복슬복슬한 털로 제법 큰 상처도 잘 가려졌는데 이제는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상처들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입히게 된다. 녀석의 눈은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산책을 나가서도 늘 지그시 감고 있다. 하루 종일 졸음이 떠나지 않는 복실이의 눈. 그래도 마치 현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일에 치여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곤 한다. 부역해변에 잘 보이지 않는 눈동자에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서도 우리 가족만은 용케 알아보곤 곁을 찾아 자리를 잡고 머문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식욕이 남아있는 건 정말 다행이다. 어릴 때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또 달라며 앞발로 긁고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곁에 와서 작게 짖곤 했다. 그 모습이 귀찮으면서도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기에 귀여웠다. 그러고 보니 고기를 굽거나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요즘처럼 마음 편히 먹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동도 없는 녀석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런 귀찮음이 사라지니 같은 음식인데도 왠지 심심하기만 하다. 늙은 개와 함께한다는 것.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누구나 자라고 늙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복실이의 짧은 생이 가져다줄 희노애락을 짐작하기엔 나는 너무 어렸고 녀석은 마냥 사랑스러웠다. 비싸고 좋은 사료도 아니었는데 한참을 굶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난 듯 드르륵 드르륵 그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밥그릇이 저만치 밀어날 때까지 고개를 받고서는 순식간에 비우곤 했다. 입 주변에 사료를 잔뜩 묻히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며 생명의 은인이라도 만난 듯 내 발로 콩콩 뛰어와 품에 쏙 안겼었는데 좋은 것을 주진 못했지만 언제나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최고인 것만 주었다.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이렇게까지 온종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니.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에 놀라곤 했다. 너의 사랑스러움에 웃음이 끊이지 않던 수많은 날들. 이제는 한 통을 다 쓴 필름처럼 스르륵
감겨버렸다. 그렇게 지나간 날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만큼 앞으로 다가올 남은 시간은 분명 슬프고 힘이 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녀석이 사라져 아파할 나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실이가 나에게 평생 그러했듯 이제는 나도 녀석을 먼저 생각하려고 한다. 의젓하고 아름답게 너의 시간이 다 하더라도. 복실이가 밥도 물도 안 먹어. 설마 그럴 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던 엄마의 문자 메시지. 타고난 먹성에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떠날 때가 되면 밥과 물을 잘 먹지 않는다고는 들었지만 방정맞은 생각을 떨치려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복실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음이 조급해진다. 동물병원 의사의 권유를 따르기로 한 엄마는 복실이를 입원시켰다. 하루가 1년 같다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구나.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는다. 다리에 힘이 없어 볼일을 볼 때마다 들어다 줘야 하는데 귀찮게 한다고 괜히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지. 다리를 수술했을 때 말고는 홀로 남겨진 적이 없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 밤새 무서움에 떨다 그렇잖아도 약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닌지.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누워있기만 했던 그런 작은 녀석이 고작 몇 시간을 비웠을 뿐인데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하다.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그렇게 끝나야 하는 밤. 무사히 얼른 지나가 주길. 늘 약속도 편히 못 잡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을 투덜댔었는데 뭐라도 할 테니까 갑자기 준비할 시간 없이 그렇게 떠나지만 말아줘.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너만 없다. 복실이는 아빠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의 새끼 중 하나였고 분양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복실이가 우리 집으로 오던 날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음 보았을 텐데도 얌전하게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한다. 바로 옆에 있던 아빠가 무안하게 오로지 엄마 품에만 안겨서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던 복실이는 한눈에 봐도 순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 나와 동생은 서로 먼저 안아보겠다며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행여 떨어뜨릴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작고 가벼울 수 있을까 싶었다. 새끼 복실이는 보드랍고 귀여운 인형 같았다.
꼬물꼬물 움직이고 총총거리며 걷기까지 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것 같다. 우리 집으로 오기 전 메일로 먼저 받아보았던 갓 태어난 복실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작고 흐릿한 화질의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어느 녀석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될까 궁금했던 기억이 난다. 어미를 쏙 빼닮아 비슷비슷하게 생긴 5마리. 그중 어미젖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난히 애쓰던 한 녀석이 눈에 들어왔다.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 새끼 중 가장 튼튼하고 잘 먹어서 큰 탈 없이 잘 자랄 것 같아서 우리 집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복실이에게 푹 빠진 우리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잘 키울 줄 알았으면 제일 인물이 좋은 놈으로 골라줄 걸 그랬다지만 그냥 복실이라서 마냥 예쁘고 좋았다. 노란 플라스틱 밥그릇과 사료, 작은 쿠션 같은 집. 마트에서 이것저것 복실이를 위한 선물을 골랐다. 그리고 서비스로 받은 손바닥만한 줄무늬 티셔츠. 강아지는 절대 안 된다던 아빠가 복실이를 데려왔다는 것이 지금도 정말 신기할 뿐이다. 복실이는 아빠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복실이는 가족이 되었다. 개는 7살까지는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고 그 후부터는 반려하는 존재가 되고 10살이 넘으면 봉양해야 하는 존재가 된단다. 보살피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지금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정말로 그러했다. 우리의 시작에는 즐거움만 가득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더해졌다. 복실이가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온 노아는 한없이 안쓰럽고 미안했다. 어쩔 줄 모르는 채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무력해지는 마음을 힘겹게 부여잡고 시간과 마음은 물론이고 돈도 적잖이 써야만 했다. 그런데 복실이가 나에게 곁을 내어준 17회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니길. 그 마음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더 남아있길. 머리를 갸우뚱 기울인 채 한쪽으로만 빙글빙글 도는 녀석. 이전에는 본 적 없던 행동에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엄마에게 급하게 영상을 보낸 후 녀석을 품에 꼭 안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친다. 어쩔 수 없어 놓아주면 의미 없이 돌며 부딪혔고 안아주면 발버둥을 치길 서너 번. 치매라고 한다. 개에게도
치매가 오다니. 내가 보았던 모습은 노년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다. 이후 며칠을 조용히 보내나 싶었는데 잠잠했던 증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이 두 번째라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때처럼 고개를 비틀고 빙빙 돌고 있었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제 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녀석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한참을 돌던 녀석은 의미 없는 뜀박질을 하고 울타리를 향해 갑자기 돌진하기도 했다. 잠깐 한눈판 사이 오줌을 싸고서는 그것을 핥기도 했다. 첫 번째 치매 증상 이후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진다. 노견에게 흔한 증상이라는 지식을 채워넣어 안쓰럼과 미안함을 덜어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불과 한두 해 전 사진 속 복실이는 신나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 튼튼한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감정을 잃고 나누었는데 눈빛만 보아도 필요를 알고 채워주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 제자리 걸음하듯 잠깐씩 걷고 거의 대부분을 누워 지내지만 작은 등을 살포시 안으면 다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다. 아직은 안아줄 수 있어서 일생 동안 행복만 준 너를 이제야 돌봐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어릴 땐 여기저기 오줌을 싸놓더니 철든 복실이는 기특하게도 똥오줌을 가렸다. 그 모습이 귀엽고 고마웠다. 약해진 다리 때문에 미끄럼 방지 패드도 배변 패드도 깔아놓으니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노년 생활이었다. 그런데 아예 일어서지 못할 줄이야. 절망적이었다.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 들어준 채로 조금씩 걷게 했다. 한두 발 떼다 다시 털썩. 휠체어를 타야 하는 걸까? 이대로 영영 일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되찾은 평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차디찬 바깥 온도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좀 더 일찍 다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좀 시킬걸. 몸무게 관리를 좀 더 해줄 걸 그랬나? 별게 다 후회스럽다. 힘이 빠진 두 다리를 연신 주무른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하루 이틀을 계속 주저앉던 녀석의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간 것이 눈에 보였다. 다시 엉거주춤 섰다. 아주 조금 걷는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절망이 찾아오겠지만 지금은 다시 걸음을 뗀 오늘이 소중하다.